안녕하세요. 최정만입니다.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은 좀 넓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. 질문 주세요. 구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. 보통 한 1, 2년 전부터 준비를 하실 텐데요. 구조를 뭘로 하냐를 고민하는 순간 그 기간 중에 절반은 그냥 날아갑니다.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고요. 그냥 맨 처음 마음에 들었던 구조, 그냥 그걸 정하시고요. 중요한 건 그것을 제대로 하는 법, 그걸 공부하는 게 훨씬 낫고요.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준비하실 게 너무나 많아요. 공사하시다 보면, 아, 이것도 놓쳤네, 저것도 놓쳤네. 너무 후회할 일이 많아지니까요. 그냥 딱 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. 네. 그런 수박 겉핥기식 얘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. 나중에 각 구조별로 좀 제대로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, 그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느냐, 이제 그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. 판넬 집은요, 일단 제외하는 게 좋아요. 따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, 일단은 지속 가능한 형식은 아닙니다.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게 결국 옳고 그름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요. 근데 품질에도 하한선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. 짓고 나서 한 5 년? 뭐 그 정도는 지배 기능을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가? 그건 그렇지 않아요. 또 반대로 얘기하면 판넬집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격이 결코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건 좀 번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에이, 전혀 아니고요. 예산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리고 패시브하우스보다는 하자 없는 건물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빚에는 패시브하우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결국 하자 없는 건물이 패시브하우스가 될 수 있지만 패시브하우스라 그래서 하자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무언가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자를 없애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건축에서 중요도 순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왔어요. 구조, 물, 열, 디자인 순서예요. 그러니까 그게 중요도 순서이기도 하고 투자의 순서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비용의 배분을 그 순서로 해야 되는 거죠. 건물이 뭐 아무리 뭐 해도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물이 새면 그 마음에 더 큰 구멍이 뚫리는 거거든요. 그런 다음에 뭔가 따뜻하고 시원한 건물이 되고 그 모든 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거예요. 근데 많은 건축주분들은 그 앞에 세 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디자인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아마도 설계를 맡기면 얼마에 맡길지 모르지만 1,000만 원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설계는 전혀 그런 검토가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제가 모든 건축사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네요. 결국 그 모든 게 건축주라기보다는 그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저희들 잘못이죠. 네.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건축주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인 건 맞습니다.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. 음, 일단 아까 구조 형식 먼저 정하시라 그랬잖아요. 그 본인이 정한 구조 형식으로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있는 한두 채널을 집중해서 보시면 확실히 도움은 됩니다. 네, 결코 그렇지 않죠. 근데 그 업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그 영상이 시장에서 좀 인기가 좋다면 분명히 그 나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즉
그 하나만 잘 따라해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그러는 게 좋아요. 왜냐면 그 부분 무언가 미묘하게 다른 거를 다 구분할 능력을 키우시겠다. 그럴 바에는 그냥 건축업을 하시는 게 낫고요. 그중에서 옳은 말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칵테일을 만드는 순간 그 집은 그냥 쫄딱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일단 그렇게 하는 회사를 만나는 게 좋겠지만 계약 전에 한번 꼼꼼히 물어보세요. "이렇게 하냐? 저렇게 하냐?" 그럴 때 "내가 뭐 20년 해 왔는데 필요 없어." 라든가 "평생 난 이렇게만 해 왔어." 그렇게 얘기하는 회사만 좀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경험은 중요하나 경험을 근거로 무언가 설명을 게을리한다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건축주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건축주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는 회사, 그런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거죠. 그때는 협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. 협회 홈페이지에 질문 게시판에다 올리시면 됩니다. 네, 당연히 무료죠. 네, 앞으로 네, 뭐 영원히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협회는 누구 편인 적이 없어요. 그런 면에서는 좀 야속할 정도로 냉정한 편입니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. 아이, 그거는 당연히 안 그렇고요. 근데 협회 홈페이지는 누구나가 다 들어와서 보고 글을 쓸 수 있어요. 그 얘기는 설사 오류가 있다 한들 3자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. 그 오류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. 그런 면에선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건축주의 공부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. 예전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집을 한 번 더 지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, 그런 분이 계셨어요. 그분이 두 번째 집을 짓고 나서 또 똑같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면 나아질 것 같다. 그분이 아마 세 번, 네 번 지어도 결과는 같을 거예요. 앞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설계하는 게 디자인을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. 못 보신 분들은 저희 협회 홈페이지 기술자료실 한번 보셔서요. 무엇이 제대로 된 설계인가 혹은 시공인가, 그것을 꼭 한번 보실 권해 드립니다. 이 좀 더 나은 건축, 거기에 대한 서로의 고민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또 너무 슬퍼? 부금감을.